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아트 블레이키 퀸텟의 라이브 연주였죠. A Night at Birdland에서 스플릿 킥이란 노래를 소개를 했었는데, 이 당시 1950년대 중반, 초중반에 미국의 동부에서 시작되고 있던 하드밥이라는 어떤 재즈 스타일 혹은 서브 장르의 본격적인 탄생을 알리는 앨범 중에 하나다. 아울러서 이 당시에 이제 블루노트 레코드라는 현재까지 가장 최고의 재즈 레이블로 남아있는 블루노트 레코드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앨범은 거의 첫 번째 라이브 앨범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블루노트의 특유의 사운드와 아트워크, 여러 가지 이미지가 이제 형성이 되던, 완성이 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한 시기였는데요. 1953년에 블루노트 레코드의 이제 음악들을 레코딩하는 녹음을 루디 반 겔더라는 엔지니어가 맡게 되면서 재즈 녹음의 어떤 신기원을 달성하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그 시기가 요 시기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블루노트 레코드의 앨범들을 받아들면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아트워크, 그걸 디자인한 리드 마일즈라는 디자이너가 1955년에 블루노트와 합류해서 앨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전에 한번 제가 이제 블루노트의 아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특집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 리드 마일즈의 디자인과 블루노트의 공동 대표이기도 하면서 사진가였던 프랜시스 울프와의 사진이 딱 만나면서 블루노트 하면 탁 떠올리는 그 유무형의 이미지들이 이 당시에 완성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블루노트가 발매하던 음악은 하드밥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새로운 앨범을 만나게 됐는데 그 앨범이 약간 신선한 충격이 있었어요. 블루노트인데 웨스트 코스트 재즈. 그러니까 블루노트는 뉴욕에 중심으로 하고 있고, 뉴욕과 뭐 필라델피아 요쪽 미국 동부의 음악을 녹음하고 있었는데, 서부의 음악을 블루노트가 앨범으로 낸 게 있더라고요. 베스트만 모아서. 네. 그 앨범으로 꼬리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191번째 꼬꼬무 곡이 되겠네요. Best from the West 볼륨 1이라는 앨범인데요. 부제가 Modern Sounds from California, 미국 서부의 통칭 웨스트 코스트 재즈를 블루노트가 손을 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앨범인데요. 1954년 녹음해서 55년, 딱 그 아트 블레이키 퀸텟이 녹음하던 해에 녹음하고,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라는 불세출의 하드밥 밴드가 동부에서 블루노트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서부의 웨스트 코스트의 재즈를 블루노트가 이렇게 베스트 앨범 형식으로 기획 앨범을 냈다 하는 거고요. 오늘 고른 곡은 그 앨범 중에 산타모니카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블루노트는 이 당시에는 이제 하드밥에 올인했다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 앨범을 만났을 때가 웨스트 코스트의 음악들을 블루노트가 담아서 앨범으로 냈었구나, 전혀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 신선한 충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앨범은 이제 1954년의 맨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녹음이 되고, LP지만 10인치 LP로 나온 앨범이고요. 볼륨 1, 2로 나왔는데, 오늘 고른 산타모니카는 볼륨 1에 있죠. 당시에 웨스트 코스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재즈 뮤지션 여러 명을 모아서 일종의 컴필레이션 앨범을 낸 건데요. 우리가 보통 컴필레이션 앨범이라고 하면 이미 발표된 음악들을 모아서 내는 그런 소극적 의미의 컴필레이션 앨범이 있다면, 이 앨범은 블루노트가 사전 기획을 하고 연주자들을 모아서 바로 직접 녹음을 한 그러한 기획 앨범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의 미국 동부에서 진행하던 블루노트의 앨범은 그 블루노트의 대표인 알프레드 라이언이 프로듀싱을 하게 되는데, 이 LA에서 작업하는 이 앨범의 음악 감독이나 프로듀서는 재즈 평론가이기도 하죠. 레오나르도 페더에게 맡겨서 레오나르도 페더가
디렉팅을 해갖고 뮤지션들을 모아서 곡을 선정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앨범에서 흥미로운 점은 뮤지컬 블라인드 폴드 테스트 앨범 하단에 적혀 있는데 이러한 컨셉을 도입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블라인드 폴드 눈 가리개죠. 그러니까 10인치 앨범이기 때문에 A면에 3곡, B면에 3곡이 들어가 있는데 각기 3개의 다른 부류의 뮤지션들이 밴드로 치자면 3밴드가 2곡씩 연주한 6곡이 담겨 있는데 보통은 그 트랙을 누가 연주하는지 써놓잖아요. 재즈 앨범들. 근데 이 앨범은 각 트랙별로 누가 연주했는지를 써놓지 않고 그 뒷면에 보면 악기별로 누구가 트럼펫을 연주했고 누구가 테너 색소폰을 연주한 그런 정도만 밝혀놓고 이게 발매된 다음에 팬들이 이거는 누가 연주한 것 같은데 이 곡의 트럼펫은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아이디어가 신선한 그런 새로운 시도가 있었던 그 앨범이고요. 오늘 고른 곡 산타모니카 두 번째 트랙인데요. A면에 산타모니카 뭐 LA 카운티의 그 유명한 해안 도시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그 해안 도시 그러니까 딱 직관적이죠. 서부 컨셉의 앨범을 내는데 곡명이 산타모니카다 해서 그 웨스트 코스트 느낌을 아주 흠뻑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김 감독이 자료 보내주고 이걸 처음 들었는데 그런 거 있어요. 길 가다가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첫눈에 딱 하고 뭐가 끌리는 거 이런 정말 드물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도 이 앨범에 들을 때 이 곡에 딱 귀가 꽂히더라고요. 딱 듣는데 팍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드물어요. 한두 번 듣고 뭐 하고 뭐 무심코 지나가는데 어떤 계기가 돼갖고선 다시 들으니 좋다 이렇게 되는데 딱 듣자마자 그냥 팍 와서 꽂히는데 제가 산타모니카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뭐 이런 것도 뭐 연유가 있겠지만 아니 근데 그런 거 있겠죠. 그런 거 다 떠나서 딱 듣는데 나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김 감독한테 감사합니다. 속으로 이랬다니까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한 미국 서부 특유의 캘리포니아가 날씨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한 느낌이 음악에 담겨 있지 않나. 제목마저도 산타모니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밝어요. 네. 기본적으로 따뜻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50년대 중반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공격적이고 즉흥 연주 위주로 음악이 좀 핫했다면 이쪽은 웨스트 코스트 재즈 이퀄 쿨 재즈라고 동의어처럼 사용되잖아요.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차분하고 절제되고 그러면서도 즉흥 연주의 색깔마저도 굉장히 밝은 그런 이미지를 받으신 것 같은데 참여 뮤지션이 8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7명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4대에서 3대의 관악기가 등장을 하고요. 테너 색소폰, 바리톤 색소폰, 트럼펫 뭐 이런 관악기가 등장을 하고요. 기타가 있고 그 다음에 피아노, 베이스, 드럼 이런 라인업인데요. 솔로 순서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솔로가 바리톤 색소폰이라고 느껴지는데 지미 주프리 굉장히 지적인 뮤지션이었는데 지미 주프리가 바리톤 색소폰을 연주하는 걸로 보여요. 바리톤 색소폰에 클라이드 던이라는 뮤지션이 있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이분에 대한 사진 및 정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챗 GPT한테까지 물어봤는데 그래서 클라이드 던이라는 뮤지션이 바리톤 색소폰을 연주하고 했다고 돼 있는데 테너 색소폰하고 클라리넷을 연주했다고 써 있는 지미 주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요. 트럼펫은 콘텍 핸들리라고 그 당시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나 LA에서 활동하던 최고의 트럼펫터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압권이에요. 예. 알토 색소폰에는 이 산타모니카라는 곡을 작곡한 버디 콜레트가 알토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고 피아노에는 제럴드 위긴스 그리고 기타에는 중간에 기타 솔로가 또 아주 산뜻한데 하워드 로버츠라는 뮤지션이 연주를 하고 있고 베이스에는
또 미국 서부에서 자기 밴드를 운용을 했던 커티스 카운스라는 베이시스트가 연주를 하고 있고, 드럼에도 뭐 미 서부의 드러머 중에 터줏대감 중에 한 명인 스탠 레비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템포가 밝고, 그러니까 업템포의 곡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쿨 재즈 특유의 뭔가 이렇게 차분하고 부드럽고 잘 정리된 그런 느낌은 없고, 그거보다는 좀 밝은 이미지를, 그런 즉흥 솔로들을 하고 있는 아주 세련된, 어떻게 말하면 잼 형식의 연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팬으로서 듣는데 뭔가 묘한 쾌감을 주는 그런 연주고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동부의 하드밥이 즉흥 연주 솔로들이 굉장히 거칠고 어떻게 굉장히 뜨거운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굉장히 그야말로 쿨하고, 그게 차갑다는 게 아니라 그냥 쿨한 이미지에 아주 산뜻산뜻한 그러한 연주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정말 깔끔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는데 스파이로자이다가 생각이 나. 이렇게 아주 밝고 그렇다고 경박스러운 게 아니고, 아, 정말 신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스파이로자이라 같은 이제 그 후대 이제 퓨전 재즈 그룹들이 이런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그런 산뜻함이나 이런 거를 또 많이 가져왔지.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은 이제 비밥이라는 이제 혁명적인 재즈가 40년대에 등장한 다음에 10년 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0년이 지난 게 50년대 중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기인데, 이 50년대 중반에 동부와 서부가 조금 성격이 다른 재즈들을, 그런 경향이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요 전 꼬꼬모 곡이었던 아트 블레이키 퀸텟의 연주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앨범의 산타모니카 같은 곡을 이렇게 두 곡을 놓고 보면은 조금 어떻게 달랐는지가 약간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혼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서 미국 동부의 음악은 지지난 시간 하드밤 얘기를 하면서 한두 곡 맛배기를 보여드렸는데, 그렇다면 웨스트 코스트 재즈, 즉 쿨 재즈, 이 당시에 쿨 재즈를 아주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연주를 한 곡 더 선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왕이면 연결감으로 요 산타모니카를 작곡했고 알토 색소폰을 연주했던, 아주 여러 가지 목관악기를 연주했던 멀티 리드 악기 연주자인 버디 콜레트를 연결고리로 해서 넘어가면은 55년에 버디 콜레트가 다른 밴드에 속해서 한 연주가 있는데, 그 연주를 통해서 192번째 꼬꼬무는 치코 해밀턴 퀸텟 피처링 버디 콜렛이라는 앨범이고요. 1955년 연주를 담아서 56년 그 다음에 발매된 앨범이고,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은 My Funny Valentine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 퍼니 발렌타인은 정말 제 최애 곡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야, 이거 이번 김 감독님 선곡은 아주 죽음입니다. 정말 최고. 이 앨범과 곡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스트 코스트 재즈와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스트 코스트 재즈는 당연히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동부에서 성행했던 재즈 스타일이고, 웨스트 코스트 재즈는 당연히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성행했던 재즈 스타일을 말하는 거고요. 이스트 코스트 재즈는 비밥이 이렇게 쭉 오면서 그 동네에서 비밥이 성행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 상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드밥을 많이 연주를 했고, 웨스트 코스트 재즈는 비밥에 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비밥이 굉장히 복잡하고 빠른 그런 연주 스타일이었다면 그거와 좀 대비되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쿨 재즈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재즈, 우리가 통칭 웨스트 코스트 재즈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재즈가 연주되고 있었고요. 또 이스트 코스트 재즈는 굉장히 격렬한 즉흥 연주와 연주자의 개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된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고, 웨스트 코스트의 재즈는 더 절제되고 차분하고 지적이고, 그리고 즉흥보다는 약간 편곡이 더 중시가 된달까, 그런 스타일의 연주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스트 코스트 재즈는 아프로 아메리칸, 즉 흑인들 위주의
그러한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 흑인 음악의 원류인 블루스나 가스펠, 뭐 R&B 이런 영향이 강한 음악을 했고, 상대적으로 웨스트 코스트는 백인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백인들이 좀 더 정규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클래식적인 음악 요소가 많이 혼합됐다. 뭐 이렇게 이스트 코스트와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놓고 이 앨범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고른 앨범 치코 해밀턴 퀸텟 피처링 버디 콜렛, 이 앨범은 웨스트 코스트 재즈에서 쿨 재즈 앨범 중에 그 특징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악기 구성이 아주 특이해요. 퀸텟, 즉 5인조 라인업인데 클래식 악기라고 우리가 생각해왔고 재즈에서는 보통 연주가 되고 있지 않았던 첼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멤버 전체를 우선 한번 살펴보면은 드럼은 리더인 치코 해밀턴이 연주를 하고 있고요. 버디 콜렛이 이 앨범 내에서 플룻, 알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 클라리넷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를 곡마다 다르게 연주를 하고 있고요. 기타를 아주 젊은 시절에 짐 홀이 연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는 제리 멀리건 쿼텟에서 같이 연주했던 카슨 스미스가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고, 이 문제의 첼로를 프레드 카츠라는 뮤지션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씁니다. 네.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마이 파니 발렌타인 제가 버전 정말 저도 많이 들을 만큼 들었는데 이거 처음 들어. 첼로야. 근데 마이 파니 발렌타인 곡 중에는 압권인 곡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독특한 센스에 느낌을 받았던 연주죠. 예. 이 당시 이스트 코스트 재즈에서 라인업적으로 보면은 퀸텟이라고 하면은 뭐 테너 색소폰, 트럼펫, 그리고 피아노 트리오, 그러니까 피아노, 베이스, 드럼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어떤 라인업 구성이었는데, 이 앨범은 굉장히 특이하죠. 드럼, 베이스, 그리고 여러 가지 목관악기, 플룻, 알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 뭐 이런 걸 연주하는 뮤지션이 있고, 기타가 들어오고 거기에 첼로까지. 이 앨범의 이 악기 구성을 보면 굉장히 실내악적이다. 쿨 재즈 중에도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이다. 웨스트 코스트 재즈 중에 가장 쿨 재즈적인, 감정적이지 않고 차분하고 그 감정 표현 자체를 굉장히 절제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운드 자체도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섬세하게 잘 이렇게 직조된 그러한 사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실내악적이다. 클래식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 앨범이 재즈의 또 다른 하위 장르 중에 하나인데 챔버 재즈라고. 그러니까 챔버가 실내악의 뭐 이런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챔버 재즈라고 해서 어떤 굳이 얘기하자면 실내악 재즈의 제일 앞단에 있는 그런 앨범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A면은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B면은 LA 클럽에서 한 라이브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My Funny Valentine은 A면의 두 번째 곡인데 재즈 스탠다드인 My Funny Valentine의 가장 독특한 버전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는데, 첼로 버전이라고 예. 들으셔도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도입부에 말씀하신 대로 메인 멜로디를 일단 첼로가 시작을 하는데, 이 프레드 카츠가 바이오그래피에 보면은 첫 번째 재즈 첼리스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즈라는 음악에 들어온 첼리스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논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고, 이 앨범에서 아주 훌륭한 재즈 첼로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마이 퍼니 발렌타인의 메인 멜로디를 첼로가 연주하기 시작할 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그 주위를 맴도는 아주 젊었던 지몰의 기타가 끝내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첼로와 기타가 섞여 들었을 때 이 첼로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기타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 버디 콜렛, 마이 퍼니 발렌타인에서는 플룻을 연주하죠. 근데 그 플룻의 또 사운드가 굉장히 온화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플룻과 첼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길지 않은 연주인데도 말 그대로 실내악적인 그러한 재즈, 챔버 재즈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앙상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앙상블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연주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게 1950년대 중반에 웨스트 코스트 재즈, 쿨 재즈였다. 이 곡에서는 박 작가님이 느끼신 대로 첼로와 플룻이 서로 만나서 만드는 그런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러니까 이 곡 자체가 가지는 정서를 애절하게 표현하는 이들의 그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이 곡의 매력이 아닌가. 초겨울 늦가을에 최고로 정말 감동입니다 이 곡. 네. 자, 그럼 재즈로 들을 수 있는 가장 독특한 마이 퍼니 발렌타인을 예.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